지금부터는 팩트시트의 남은 숙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팩트시트는 안보 분야 핵심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명문화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언급됐듯이 건조 장소나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채워야 할 빈칸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장소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겁니까? 세부 사항은 더 양측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로서는 저희가 이거를 건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합리성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협정을 농축 재처리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까지는 못 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못 미친 거네요. 농축과 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에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이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절차를 지지한다 이런 문구가 담긴 것도 맞고요.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건조 장소가 빠졌다. 최 교수님. 어쨌든 장소, 시기 같은 게 명시가 되지 않았고 또 구체적인 조달 방법, 연료 조달 방법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핵심은 없고 선언적인 문구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먼저 아까 이제 위성락 실장이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협상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거 협상이 됐고 그건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제 나중에 외교부 차관은 그게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중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오락가락 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협상팀이 계속 추진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건조하는 게 맞아요. 미국은 지금 필리 존슨은 이걸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갖추는 데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럼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볼 때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 있는 장관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왜 문서에 담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선언적으로 했다고 표현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주장한 건 상당히 큰 진전입니다. 사실 이거를 핵 잠수함을 우리가 승인 얻어내는 데만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지금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우리가 이 핵 잠수함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한 번도 승인해 준 적이 없거든요. 승인을 받아낸 것만으로 저는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까지 명시화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상의 지렛대로 삼든지 이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는 것은 이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미국한테 유리해요. 중국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고요. 또 북한도 관련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가질수록 미국은 더 많은 군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아도 충분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원하는 어떤 힘의 균형, 전쟁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걸 굳이 제가 볼 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반대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건조하고 핵 연료를 가져오는 쪽으로 합의를 이루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팩트시트 보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게서 받게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숫자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아까 박 대변인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주한미군 포괄 지원도 그중 하나거든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명시가 됐고요. 또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 구매한다. 그리고 아까 언급됐던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이게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위성락 안보실장 설명은 일단 10년간 지원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보를 받아내는데 활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번 어쨌든 MOU 과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것이 조약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상 이것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 아직도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최혜국 대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대만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조금 아까 다뤘었던 핵추진 잠수함도 결국에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급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께서 어제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 저는 이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그때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국민들께서 왜 합의문이 없을까 궁금해하시니까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불안해하시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너무 서둘러서 정리를 하다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지고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팩트시트 타결 소식과 남은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